러시아 월드컵의 최고 스타로 떠오른 대구FC 조현우 선수가 대구문화방송을 찾았습니다. 월드컵의 뒷이야기와 가족사랑, 후반기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장악해온 대구 경북 기초의회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팽팽한 긴장 속에 시작된 기초의회 분위기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 빚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대구는 고위험 대출자가 많아 지역 경제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장마철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며 유행성 결막염 등 계절성 질환이 늘고 있습니다. 제습기나 냉방기 등의 과도한 사용이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무대에서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골키퍼 조현우 선수가 오늘 대구FC 팀 훈련에 합류해 이번 주 일요일 경기부터 출전하게 됩니다. 현재 리그 최하위에 처져 있는 대구FC는 반전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조현우 효과가 팀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건 기자입니다. 국가대표 유니폼이 아닌 소속팀 대구FC의 유니폼을 오랜만에 입고 그라운드에선 조현우. 팀 동료들의 환영 속에 이번 주말 경기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빠른 적응을 예고했습니다. 컨디션을 리그에서도 그대로 이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한국 골키퍼도 유럽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뭐 믿음 그런 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 또한 준비 잘해서 대구FC도 좋은 성적으로 올 시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해버린 조현우의 활약에 스승인 이용발 코치도 흐뭇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세 경기 다 경기를 출전해서 상당히 기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저희 팀 선수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준비된 선수이기 때문에 별로 뭐 저 같은 경우는 부담도 안 가졌고 잘해낼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조현우 선수가 러시아에서 활약을 이어온 월드컵 기간 동안 대구FC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쉬움이 컸던 공격력엔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2명이 더해지며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한동안 팀을 떠났던 조현우 선수의 빠른 적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팬들의 높은 관심 속에 이번 주 일요일 이곳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질 FC 서울과의 맞대결에서 대구FC가 승리를 거둔다면 달라진 팀 분위기와 함께 빠른 하위권 탈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네, 앞서 리포터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번 월드컵 최고의 스타 역시 대구FC의 조현우 선수겠죠. 네, 이번 주 일요일 경기를 앞두고 대구에서 팀 훈련에 합류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렵게 이 자리에 조현우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월드컵 무대를 직접 경험하고 오신 소감부터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저한테는 월드컵이 꿈이었기 때문에 너무 영광스러웠고, 그리고 네. 또 대구FC라는 팀으로 제가 또 출전하게 돼서 저한테는 정말로 너무 큰 의미가 있는 월드컵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현우 선수가 월드컵 명단에 포함됐습니다만 사실 출전 여부를 확신할 수가 없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첫 번째 경기인 스웨덴전에서 이제 선발 명단에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 독일과의 경기에서 끝까지 골키퍼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느낌이 어땠습니까? 스웨덴전에 출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저한테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로 일단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온 국민들이 많은 응원을 해주셨는데 그 힘을 받아서 저희 선수들 저부터 해서 정말 최선 다했거든요. 네. 꼭 그것만 알아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네네. 독일전이 끝나고 저희는 16강에 올라간 줄 알고 정말로 좋아했는데 네. 떨어지는 바람에 선수들이 너무 아쉬워서 좀 눈물을 네. 많이 흘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대회 선전으로 정말 국내뿐만 아니라 외신까지 이 조현우 선수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해외 진출에 대해서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데, 일단은 앞에 K리그 경기도 많이 남아있고 저도 대구FC를 위해서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생각보다는 K리그를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좋은 경기력으로 준비하는 게 저로서는 가장 먼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구FC 팬으로서는 대구FC에 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또 해외 진출을 바라는 그런 팬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군복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게 아시안게임이란 말이죠. 아시안게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만약에 기회가 출전하게 된다면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상무라는 또 팀이 있고 또 더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골키퍼들이 정말로 유럽에 진출할 수 있게끔 저부터 준비 잘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이면 다시 대구FC 유니폼을 입고 다시 팬분들 만나실 텐데요. 우리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늦은 시간까지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K리그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릴 테니까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대구FC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정말 더 팬분들이 원하는 경기력으로 꼭 찾아뵙겠습니다. 네. 복귀를 앞두고 각오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대구FC가 K리그 성적이 좀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현재. 네. 후반기에 임하는 각오, 또 뭐 어떤 부분들이 대구FC에 더 필요할까요? 지금 브라질 선수들이 새로 들어왔고 또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아마 팬분들께서도 아마 기대가 많이 되실 거예요. 직접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은 또 멋진 골과 또 그런 퍼포먼스로 네. 보답하겠습니다. 네. 이번 월드컵 무대를 통해서 조현우 선수의 애틋한 가족사랑, 특히 우리 부인분과의 정말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는데요. 한동안 떨어졌다가 만나서 다시 반가웠겠지만 이 리그 때문에 또 한동안 못 보시게 될 것 같은데 가족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시죠.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나를 믿고 뒤에서 정말로 열심히 서포트 해주는 와이프한테 너무 고맙고 그리고 앞으로 더 멋진 남편 그리고 더 멋진 아빠가 될 테니까 우리 꼭 함께 해서 더 좋은 이런 또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금 굉장히 바쁘실 텐데 네. 출연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K리그에서의 활약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처음 시작한 뒤 대구 경북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의 의회 의장이 탄생했습니다. 달라진 대구의 기초의회 구성,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회 8대 의장은 김희섭 의원, 민주당 소속입니다. 13석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독점해 갔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번에 자유한국당과 통크게 협치하고 소통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선인 김희섭 의장은 대구 경북 최초로 민주당 소속 기초의회 의장으로 기록됐습니다. 수성구의회 투표에서 찬성 16표에 무효 1표, 3명은 기권했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희섭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치러진 부의장 투표에서는 자유한국당 최진태 의원이 당선됐고 상임위원장 3자리와 운영위원장 1자리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2자리씩 맡기로 했습니다. 한국당 의원 5명이 있는 남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3개의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모두 한국당이 독차지했고 달성군 의회는 3차 투표까지 한 끝에 자유한국당 부의장이 당선됐습니다. 북구의회에서는 11대 9, 구의원 2명이 더 많은 한국당이 의장에 이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차지하려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중구와 서구, 다음 주 초에는 달서구와 동구의회에서 잇따라 의장과 부의장 선거가 예정돼 있어 변화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장악해온 기초의회에서 이런 파란이 일어난 건 기초의회 의원 구성부터 크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사시는 곳에 기초의원 숫자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김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7대 중구의회에서는 의원 7명 가운데 6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었지만 8대에서는 3대 4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게 됐습니다. 동구에선 2명이던 민주당 구의원이 7명으로 크게 는 반면 바른미래당 소속 구의원은 5명에서 1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서구에서도 1명이던 민주당 구의원이 4명으로 된 사이에 10명이던 한국당 의원은 6명으로 줄면서 간신히 과반이 됐습니다. 단 1명의 민주당 의원도 없던 남구는 이번에 3명이나 뽑히면서 새로운 바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7대에선 민주당의 5배, 다른 당을 다 더해도 3배 많던 자유한국당 북구 의원들은 이번 회기부터는 11대 9라는 살얼음판을 걷게 됐습니다. 지방선거 전까지 수성구의회는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까지 힘을 합쳐도 자유한국당에 당해내지 못했지만
이제 8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당이 단독으로 1당이 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민주당 달서구 의원이 5명 느는 동안 자유한국당은 6명 줄었습니다. 남구처럼 단 1명의 민주당 의원도 없던 달성군에서는 4명이 군의회에 입성하면서 4대 6이 됐습니다. 4년 전 116명 중 87명이던 자유한국당 대구 기초의원은 62명으로 줄었고 민주당은 16명에서 50명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북도의회는 임시회를 개최해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포항 5선거구의 자유한국당 장경식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장경식 신임 도의회 의장은 화합과 소통을 통해 도의회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북도의회 제1부의장에는 배한철 의원이, 제2부의장에는 김봉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빚이 있는 분들은 요즘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죠. 보통 대출을 경제 뇌관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파른 금리 상승에 심지가 타들어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의 가계대출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늘었습니다. 이 흐름은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습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절반이 넘습니다. 대구는 집값이 많이 올라 결국 주택담보대출 금액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달부터인가 은행에서 이제 원금도 같이 상환하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 금액이 좀 커지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대출자는 연간 6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자 쪽으로 많이 제가 이제 비용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식비라든지 나머지 아기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비용들이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대구에선 저축은행 신용대출이나 카드대출을 받은 이른바 고위험 대출자로 분류된 사람이 5만 3천 명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연간 소득보다 평균 5배 많은 대출을 끼고 있습니다.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38.5%입니다. 게다가 고위험 대출자의 대출 만기는 5년 미만인 경우가 많아 오르는 금리는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고위험 대출자의 추가 이자 비용은 일반 대출자의 3배에 이릅니다. 고위험 대출 보유자, 취약차주, 그리고 비은행 기관, 신용대출 등을 중심으로 정책당국의 대출 건전성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합니다. 대출 금리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올해 하반기엔 더 올릴 수 있어 빚을 갚고 있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입니다. 기온과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는 유행성 각결막염과 안구 건조증 같은 눈 질환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환자는 수영장에 갔다가 유행성 각결막염에 걸려 2주 동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이제 눈이 가렵고 또 충혈되고 그런 일상생활하면서 운전하기에도 힘들고. 전염성이 매우 강한 유행성 각결막염은 바이러스성으로 기온과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 쉽게 퍼집니다. 조기 치료를 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커집니다. 각막에까지 가게 되면은 후유증으로 혼탁을 남깁니다. 각막이 뿌얘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력이 떨어지죠. 그게 뭐 수주 만에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심지어는 수년 이상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질병관리본부 통계에도 여름철 유행성 각결막염 환자 발생률이 다른 계절보다 최고 60%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안구 건조증도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철 냉방기나 제습기를 오래 사용하면 실내가 건조해지고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제습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창문을 모두 닫고 짧게 한두 시간 사용한 뒤 환기를 해야 합니다. 냉방기를 사용할 때는 적정 온도에 맞추고 잠들기 전에 냉방기를 끄거나 한두 시간 뒤에 작동을 멈추도록 설정하고 숙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지역 곳곳에서 소나기성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부터 10시 사이 7곳군 가산면 시간당 52mm를 비롯해 군위군 의흥면 시간당 39.5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안동과 경주, 구미, 칠곡 등 경북 8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대구 북부에도 시간당 22mm, 서구 16.5mm가 내렸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앞으로도 기습폭우가 내리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강수의 편차가 클 것이라며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경북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의성과 구미, 성주, 군위에서 농경지 74.4헥타르가 물에 잠겼고 구미에서 차 11대와 22가구의 창고나 마당에 물이 찼습니다. 의성 사곡에서는 22가구 34명이 경로당에 일시 대피했고 영양과 의성, 칠곡의 도로가 낙석과 토사 유출로 한때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산림청이 태풍 브라비룬의 영향으로 산사태가 난 청도군 매전면 온망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역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태양광 발전 설비 6,000제곱미터, 전체 시설의 4분의 1이 무너져 흙이 도로를 덮쳤습니다. 산림청은 무너져 내린 흙을 정리하고 비닐로 덮어 응급 복구했습니다. 최근 내린 많은 비로 안동댐과 이마댐의 저수율이 상승해 오늘 오전 각각 50.6%와 62.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장마 전인 지난달 29일에 비해 각각 7.7%와 13.9% 오른 수치로 작년 같은 기간 저수율보다는 10에서 20%가량 상승했습니다. 영주 금계 저수지와 안동 만운 저수지 등 지역 주요 농업용수 저수지는 만수위에 도달했고 상주 오태 저수지는 오늘 기준 70.3%로 비가 오기 전 40%에 머물렀던 저수율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식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음에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취수원 이전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유해물질 차단과 무방류 시스템 구축, 낙동강 보수문 개방 같이 당장 할 수 있는 대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수질이 개선되면 취수원 이전 필요성이 사라질 수도 있는 데다 구미시 협의 없이 취수원 이전을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논평을 내고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올해 들어 눈과 비가 내리는 날 2번 멈춰섰다며 고객 만족도 10년 연속 1위라는 허울뿐인 숫자에 매달리지 말고 전동차 정비 분야 등 안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은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3일 오후 6시 20분쯤 신남역에서 전원 공급 장치에 문제가 발생해 승객들을 모두 내리게 한 뒤 견인됐고 지난 3월에는 선로가 얼어 운행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대구 앞산 충원탑 앞 충전소에서 전기 자동차가 충전하던 중 차와 충전기를 연결하는 장치가 파손됐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충전기 연결기를 차에 연결하고 5분쯤 뒤에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났다면서 부서졌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는 연결기 결함 문제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의 한 1층 상가에서 승용차가 갑자기 돌진해 정문 유리창을 깨고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64살 이모 씨와 상가에서 일하던 60살 정모 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오늘로써 지난 2주간의 안동 신청사 이전을 마무리하고 정상 업무에 들어갑니다. 오늘 청장실을 비롯해 홍보와 정보, 형사과 등 6개 과 9개 계의 이전을 끝으로 52년 만에 대구를 떠나 관할구역인 안동에서 경북도민의 치안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 경찰청장 청문회 등 경찰 인사가 밀리면서 준공 기념식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